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과 비롯해서 다음 주 시장의 이슈와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증시의 변동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공화당 미치 멜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추가 부양책에 관련해서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증시를 반등이나 상승 분위기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팩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공화당과 민주당의 추가 부양 관련 뉴스들을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주 미 증시와 다음 주 국내 증시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미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 지난 9월 28일 월요일을 보시면 다우지수가 1.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술주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기술적 반등으로 미 증시가 상승을 한 건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그어놓은 선이 26,70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당히 급한 큰 상승폭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1.24% 그리고 코스닥에서 3.42%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국내 증시도 보시면 여기 제가 지지라인을 그어놨는데요.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온 포인트가 227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지금 이 자리인 26,700포인트에서 반등이 들어왔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이 자리인 2270포인트에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9월 29일 화요일도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1.51%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8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 9월 조정세가 거치고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결정적인 재료는 이 신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0.8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4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 자리인데요.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살짝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추석 연휴가 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봉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날도 보시면은요. 자, 9월 30일 수요일도 보시면 다우지수가 0.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0.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고요. 국내 증시는 수요일서부터 휴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10월 1일 목요일도 한번 보시면 다우지수가 1.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1.87%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내용으로 보시면 다시 신규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제 지표도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시가 대비 아래꼬리도 만들지 않고 급등했다가 거의 28,10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윗꼬리를 좀 만들었죠.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10월 2일 금요일을 보시면 다우지수가 0.13%, 그 다음에 나스닥이 1.4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주 내용으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안 도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시가 대비 다시 밀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은 보시면 추가 부양에 대한 이슈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런 이슈로 인한 증시의 상승과 하락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미국의 금요일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미 다우지수는 0.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주 내용으로 보시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정부의 협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재료가 나돌면서 미 증시는 지금 이 자리 26,70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이 28,1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하단과 이 박스권 상단에서 어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가 2270포인트인데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가 2340포인트입니다. 최근 단기 고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자리 234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2400포인트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만, 만약에 234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최근에 반등 포인트였던 2270포인트에서 2340포인트 이 안에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227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에는 이 작은 박스 안에서 증시가 움직일지 아니면 이렇게 큰 박스 안에서 증시가 움직일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에서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보시면 오후 5시 35분하고 그 다음에 저녁 10시 정도에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 40분에 미 파월 의장의 강연이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경기에 대한 전망은 거의 부정적이었지만 추가 부양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추가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수요일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또 9시 10분에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있고요. 자, 목요일도 보시면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 4시에 미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새벽 4시면 목요일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 오전 10시 45분에는 중국에서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요즘 중국 경기 회복에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 예상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밤 9시 30분에는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목요일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지표는 소비자 신용하고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금요일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의사록에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내용은 추가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오후에 라가르드 총재 연설하고 파월 의장 강연이 있죠. 이 내용은 수요일장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아마 그 전반적인 내용들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FOMC 의사록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해 보면은요, 시장의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다음 주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와 미 파월 의장의 연설,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등을 확인하고 가자는 정도의 수급만이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큰 상승도 하락도 아닌
단기간에 만들었던 박스권에 머물면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증시가 박스권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종목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증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미국의 제5차 추가 부양의 빠른 합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추가 부양책이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증시에선 다시 2차 상승 랠리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증시의 흐름과 이슈를 수시로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아직은 해볼 만한 시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